북한의 훈련 부족한 군인이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군대와 마주쳤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은 실제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들 군인의 상황, 훈련 과정, 최전선에서 수행하는 임무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이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왜 북한 군대가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참여하게 된 것일까요? 2022년 2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특별 군사 작전을 시작했을 때 그는 빠른 승리를 예상하며 키이우를 며칠 만에 점령하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일부로 선언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한 후 푸틴의 권력 확장의 일환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서방의 강력한 군사적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이 빠르게 소모전으로 변하면서 거의 3년간 이어지는 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약 72만 9천 명의 러시아 군인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의 군사 장비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9,000대 이상의 전차와 19,000대에 가까운 장갑차가 파괴되었고 이는 러시아 군대뿐만 아니라 푸틴의 지원자들에게도 큰 손실을 안겼습니다. 2024년 6월 19일 푸틴은 북한 김정은과 평양에서 만나 전략적 군사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두 국가는 방위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서로가 공격을 받으면 군사적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으며 이 협정은 북한이 군대와 무기를 러시아로 보내는 길을 열었습니다. 협약 체결 2달 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국경을 침공하면서 푸틴은 북한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약 11,000에서 12,000명의 북한 군인이 러시아에 도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늘 군인은 전쟁 중 합법적인 목표물이 되었으며 러시아는 이들을 전선에 신속히 배치했습니다. 현재 이들 대부분은 푸틴의 지휘 아래 5만 명의 군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반격 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정보를 확인하며 약 11,000명의 북한 군인이 시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서방 국가들의 반응 부족과 지원 확대의 부재를 비판하며 러시아가 공격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한 군대를 이용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영토를 되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북한 군대가 경험이 부족하고 이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군과 마주할 때 큰 두려움을 느끼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푸틴이 북한 군을 활용하려는 계획은 초기부터 예상했던 것처럼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군인들을 전선에 투입하는 것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오히려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CNN의 사진 한 장은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의 군사 기지에서 군복과 장비를 받고 훈련을 받기 전 서로 다른 언어의 장벽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들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1월 13일 한 동영상이 스타페에 공유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군의 기본 훈련에 참여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훈련에서 북한 군인들은 지뢰를 설치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으나 그들의 부족한 경험으로 훈련은 금방 중단되었습니다. 영상에서 한 북한 군인은 SL이라는 단어의 발음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훈련 중 발생한 언어적 장애를 보여주는 예로 군인들이 새 훈련 방식에 적응하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어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전투에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 장벽과 훈련 부족은 러시아 군의 전반적인 전략을 방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훈련을 받을 때와는 전혀 다른 군사 환경에 놓였으며 새로 도입된 무기를 사용하는 법도 배우지 못한 채 전선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투를 준비할 시간도 거의 없이 우크라이나 군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어를 배우려 애쓰고 지뢰 사용법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은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 보여줍니다. 푸틴은 북한 군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여 우크라이나 군이 이들을 겨냥하게 하고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 군인들은 자신들의 준비 부족을 잘 알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러시아에 도착하기 전 북한 군인들은 거의 외부 세계와 차단된 상태에서 지내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 도착한 후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에 접근하게 되었고 몇몇 군인들은 전투 준비 대신 오락 영상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11월 7일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북한 군인은 성인용 영상을 시청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 모습은 그들이 처음 겪는 자유로운 환경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북한에서의 엄격한 통제와 제한된 생활을 겪은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군인들이 전쟁과 그에 필요한 준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실제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으며 훈련 과정에서 실전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맞닥뜨린 전투는 단순히 김정은을 위한 퍼레이드 훈련과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많은 상황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수천 명의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군과 전장에서 마주칠 때 벌어질 일에 대해 웃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1월 8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우크라이나 군과 북한 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첫 충돌을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코발렌코 공식은 북한 군인들이 이 전투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인 루스탐 우메로프는 이 작은 충돌이 북한 군에게 불리하게 끝났으며 그들의 전투 준비 부족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코발렌코 공식은 11월 8일에 우크라이나 군이 정찰 중 북한 군이 러시아 군 복장을 입고 전방 부대에서 훈련 중인 모습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발렌코는 이어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와 북한 군의 위치를 타격하는 포격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포격은 매일 계속되었고 첫 충돌 후 북한 군을 목표로 했습니다. 당시 북한 군인들은 자신들이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훈련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우크라이나의 포격은 그들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몇 주간의 훈련은 그들을 현대 전장에서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전직 군인인 39세의 훔세롤 씨는 북한 군인들이 고도의 기술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전장에서 쉽게 목표물이 됩니다. 특히 그들은 러시아 군이 제공한 야간 관측 장비나 열영상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현대적인 전투 환경에서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가 북한 군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또한 높은 사망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일부 공식들은 약 90%의 북한 군인들이 전투에서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군에 비해 훈련과 장비가 훨씬 부족한 상황에서 그들이 전투에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월 $2,000의 임금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들은 예상과는 너무 다른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장에서 희생되더라도 가족이나 자신을 위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사실은 많은 북한 군인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검열되지 않은 성인 콘텐츠를 보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음을 나타내며 실제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며 많은 북한 군인들이 탈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0월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18명의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근처에서 탈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북한 군 내부에서 공포와 절망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훈련이 부족하고 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이들은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탈출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쿠르스크 및 기타 지역에서의 전투 상황은 북한 군인들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이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높은 사망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군은 언제 어디서든 공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북한 군인들은 예상치 못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휘관들은 북한 군의 탈영 사실을 상부에 숨기려고 했으며 이 정보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명예를 안겨줄까 두려워했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북한 군인들은 여러 날 동안 숲에 버려져 음식도 없이 러시아의 지휘를 받지 못한 채 우크라이나 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을 희망을 품고 탈출을 결심했으며 37마일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10월 24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군인들에 대한 엄격한 감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략국제연구소의 전문가인 버무데스 지오르는 북한이 군인들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세대 차원의 처벌을 신뢰한다고 말하며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들이나 전문가들은 가족을 동반할 수 없으며 김 씨 가족은 항상 평양에 최소한 한 명의 가족을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은 러시아에서 북한 군인들에게 충격적인 현실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가족의 지원 없이 외국 땅에 왔고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될 경우 그들의 가족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탈출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정부의 처벌을 감수하려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VOA 방송에 의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군인들은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그들의 가족은 이들이 러시아에 보내진 사실조차 모르며 군인들 자신도 가족이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며 군에서 받는 월급은 국가의 손에 들어가게 될 뿐 자신들에게는 돌아오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우려하는 이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는 전장에서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탈출을 시도하여 가족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어머니들은 자식이 러시아로 보내지는 것을 알고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슬픔을 표출할 수도 없으며 권력에 의해 억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며 그들은 우크라이나라는 위험한 적과 싸우면서도 가족의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철저하게 통제된 북한에서 러시아로 파견된 이들 북한 군인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며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 평화로운 삶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